여러분, 현관이 깨끗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현관에 두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두다 보면 되려 정신없어지고 안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찰 수 있어서 현관 정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현관 정리를 풍수를 무시한 채 그냥 하면 좋은 운을 모조리 끊어버려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돈줄이 막히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잣집에서 남들 몰래 재물운 올리는 방법으로 현관에 이 물건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부자들만 알고 있는 현관 관리 비법, 현관에 두면 큰 복을 불러오는 물건 2가지와 좋은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현관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운에 막힘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관은 처음 집안에 발을 들이는 곳으로 집안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재물운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처음 맞이하는 곳 역시 바로 현관입니다. 그렇기에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와 돈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서만 머물거나 혹은 안 좋은 기운만 흘러 들어와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을 방해하고 재물까지 탕진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전운과 재물운은 대문으로 처음 들어오므로 대문이 길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대문이 흉하면 자손이 없다. 그만큼 현관을 양택의 3요소 중 중요한 한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잣집에서는 어떻게 현관을 관리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는지 풍수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첫 번째는 바로 밝고 환한 조명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밝은가요?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과 어둡고 칙칙한 얼굴로 맞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밝은 얼굴로 맞아주는 것이 좋겠지요.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곳에 좋은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어두운 얼굴로 인상을 쓰고 있다면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기분이 언짢아서 되려 나쁜 기운을 잔뜩 놓고 가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현관은 밝고 환한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현관이라면 밝은 조명을 달도록 하세요. 현관 조명이 나갔는데 갈지 않고 그대로 두는 집이 있는데요. 이는 풍수학적으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조명이 나갔다면 오늘 당장 환하고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셔서 귀한 재물운이 우리 집 앞에 왔을 때 기분 좋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보조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더 많은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2번째는 바로 그림입니다. 옛날 양반집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멋진 나무와 향기 가득한 꽃들로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조경이 펼쳐졌는데요. 옛 우리 조상들은 풍수를 가장 중요시 여겼으므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화사한 꽃들이 반겨주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꽃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라 살랑거리는 바람에 그윽한 향기를 태워보냈죠. 이러한 꽃들은 양기가 가득한 행운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당이 있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요. 마당이 없는 집이라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꽃화분을 놓아 보세요. 이때 꽃 색상은 붉은 계열이나 노란 계열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꽃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키우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키우던 꽃이 죽으면 쌓여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죽은 꽃은 음기가 가득하게 되니 바로 내다버리셔야 합니다. 꽃 키우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꽃그림이나 꽃사진을 걸어두셔도 됩니다. 특히 해바라기 꽃그림은 재물을 상징한답니다. 꽃그림 이외에도 물과 관련된 그림도 좋습니다. 단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물은 돈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이나 폭포 사진 등을 걸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관에 두면 재물운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부잣집 현관 풍수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물운을 불러오는 물건을 두는 것 말고도 현관을 관리하는 비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집안의 부귀와 건강, 행복을 지켜주세요. 현관 풍수 비법 첫 번째는 물에 젖은 물건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의 물과 습기는 재물운을 꽉 틀어 막아버립니다. 물이 재물을 뜻하는 것은 맞으나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물은 맑은 상태로 흘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물에 젖은 우산이나 우비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산을 현관에 둘 때는 반드시 물기를 모두 말린 상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잘 접어서 우산 꽂이에 정갈하게 정리하면 괜찮습니다. 또한 나가는 길에 버리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쪽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고여있는 물이자 버려진 기운의 물건으로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그 어떤 쓰레기라도 현관문 쪽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관 풍수 비법 두 번째는 신발을 아무렇게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올 때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온갖 기운들이 외출하면서 따라오는데 신발이 널브러져 있는 현관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좋은 기운을 되돌아가고 안 좋은 기운들만 남아서 널브러진 신발들과 함께 점점 더 나쁜 운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신발에 흙이나 물이 묻어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발은 주로 신는 것 1개만 꺼내 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한 사람당 1개씩만 꺼내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장을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냄새가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습기 제거제를 넣어서 물기가 머무르지 않게 하세요. 풍수에서 습한 것은 좋지 않게 보므로 현관에 습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관 풍수 비법 세 번째는 현관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문이나 현관문 또는 신발장문이 훼손되었다면 당장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어 부식되었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집의 재물운을 나쁘게 하는 원인입니다. 찌그러지고 부식된 현관은 좋은 기운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다면 이것은 독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나쁜 기운을 받습니다. 옛 조상님들은 남의 집 대문 닫히는 소리만 듣고도 그 집안이 흥할지 망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신발장문은 깨끗한 상태인지 잘 확인해 보세요. 찌그러지고 훼손된 상태라면 새 문으로 교체하셔서 집안에 불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좋은 기운만 들여보내주세요. 또한 집 청소를 하실 때에는 현관부터 청소하세요.
가끔 청소할 때 현관은 청소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현관을 자주 청소해 주시면 집안으로 좋은 기운을 더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낡고 지저분한 현관문보다는 깨끗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현관 풍수 비법 네 번째는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을 현관에 두는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관에 들어온 좋은 기운이 거울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경우 거울에 반사되어 집안 구석구석 흘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울은 현관문이 옆쪽 벽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보이면 거울에 반사되어 좋은 기운까지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거울이 현관문 정면에 있다면 거울 앞에 관엽식물을 두시면 기운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현관문 측면에 두게 되면 재물운이 올라가고 건강운도 좋아지는데요. 너무 큰 거울보다는 상반신 정도를 볼 수 있는 크기의 거울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치는 거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인데요. 이 경우 기가 서로 반사되어 뒤집어집니다. 그럼 귀한 재물운이나 행운의 기가 안 좋은 기운으로 바뀌게 되니 절대 거울을 마주보게 두지 마시고 한쪽 벽면이나 선반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울의 테두리 소재는 차가운 금속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소재이 동그랗거나 팔각형 모양이 양기를 보태주어 좋습니다. 현관 풍수 비법 다섯 번째는 지저분한 매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현관의 발매트는 집안에 처음 발을 내닿는 곳에 있는데요. 집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밖에서 따라 들어온 안 좋은 기운을 정화해주는 효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매트를 지저분한 상태로 둔다면 오히려 집안에 나쁜 운을 들릴 수 있습니다. 현관 매트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없애서 최대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실 거면 차라리 매트가 없는 편이 낫습니다. 매트 색상은 지나치게 어둡거나 화려한 무늬는 나쁜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밝은 색상의 무늬가 소박한 것이 양기를 보충해 주는데 좋습니다. 현관 풍수 비법 다섯 번째는 아무 풍경이나 두지 않는 것입니다. 풍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현관에 풍경을 매달아 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절에 가면 많이들 보셨을 물고기 모양의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인데요. 처마 밑에 많이들 설치하는데 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정체되어 있는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주고 나쁜 운이나 잡기를 내쫓는다고 합니다. 집에 풍경을 설치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운까지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탁한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풍경 소리를 들어보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적당한 크기의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을 설치하세요. 풍수에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좋은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나의 운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을 항상 청결히 하고 이것저것 모으고 쌓아두기보다는 비움의 미학을 갖는 것이 부자들이 실천하는 현관 풍수 비법입니다. 비움과 청결이 바로 풍수의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실천하셔서 재물운을 모아가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서 같이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계속해서 유익한 부자 되는 풍수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